자, 여러분, 지금 기자회견 끝난 지가 오래인데 지금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 댓글들의 분위기를 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미니진님에 대한 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거는 대화도 아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하네. 부대표님이 그냥 메모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전반적으로 어제 되게 우리 부대표 울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희진님 너무 감정적이고 죄송합니다. 진솔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내가 인간의 뭐 왜 실수나 너 이런 것들이 비슷했니? 많이 그랬더니 느껴지는 방식이거든요. 희진님이 전날에 그러니까 정제된 우리가 이제 방식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커뮤니케이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은 정장 입고 나와서 되게 막 카메라 플래시 파라락 터지면서 준비된 원고를 읽어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그런 게 세상에 더 네 효과적입니다. 국정이나 해. 너 고소하면 너 얼마 받는 줄 알아? 너 배임으로 얼마 받는 줄 알아? 개협박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잔뜩 당해가지고 상우가 막 무서워가지고 자기 가족도 이런 있고 이야기들을 막 이거 막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잖아요. 되나, 근데 막 나 이거 이야기들을 소송비 어떻게 해야 보면은 되나. 이게 무슨 뭐 미안하지만 기업의 속된 말로 대표로서 족밥이면 하는 이게 다 기업의 속거든요. 대표로서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친구끼리 술잔을 한 잔 기울이면서 하는 이야기처럼 막 진솔하고 감정적으로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위기 관리에서 좀 저는 참고할 바가 있다라고 보는데, 미니진님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정제된 방식으로 감정을 절제하고 절제된 언어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되는데, 미니진님처럼 이렇게 다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냥 민낯으로 되게 편안한 이야기들을 주저리 하는 방식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은 변호사님들도 옆에서 많이 당황할 텐데, 이제 미니진님이 그 분위기를 워낙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 분위기에 젖으셔가지고 자기들도 약간 농담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팬들이든 그게 국민이든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정서가, 이 사람이 되게 인간적이다라는, 그거를 아주 중요시해요. 왜냐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우리들은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그걸 컴피턴스 앤 웜스라고 하는데, 컴피턴스, 즉 능력의 측면에는 이 사람이 능력이 좋다는 건 물론 호감이겠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은데 나를 등쳐먹는다? 그러면은 내 생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적인지 나의 친구인지를 알아내는 게 먼저고, 그거의 판단이 웜스, 이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냐 인간적인 사람이냐인데,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미니지님과 뭐 뒤에 숨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다른 뭐 하이브의 경영진이라든지 전면에 나오지 않는 그런 절제된 언어를 하는 기존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길들여진 기존 PR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그 과정을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편이 더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느끼시나요? 그럼 그 편이 이기게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 미니진님이라는 거죠. 이 댓글에서 시영님이 보시듯이. 손을 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없어서 손을 떼라가 아니라요. 시영님은 의장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의장이 이렇게 두루 봐야 되는데, 저희 레이블과 플레디스와 지코가 하는 코즈 레이블 말고 이제 빌리프랩, 그리고 소스 뮤직, 그리고 이제 빅히트 뮤직, 여기는 이제 시영님이 프로듀싱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게 사람이 다 저 같지 않잖아요. 의장이 이렇게 주도를 하면 알아서 기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군대 축구라는 비유를 했잖아요. 골대로 자꾸 막 몰아준단 말이야. 그럼 다른 레이블들이 의장한테 잘 보이려고 또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 인간의 이 하이브가 꼭 잘못됐다 아니라, SM도 그런 문제가 있고, SM 뭐 멀티 레이블 아니라서 다른 문제가 있죠. 이게 인간 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그런 인식에 문제가 대해서 생기지 이야기를 않으려면 하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최고 결정권자가 그냥 위에 그냥 떠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막 경쟁하고 이게 서로 이렇게 건강하게 크지. 최고 결정권자가 내 새끼는 첫째, 내 새끼는 둘째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밖에서 볼 때 누가 적자냐, 누가 서자냐 막 이런 쓸데없는 논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렇게 큰 기업을 경영할 때, 제가 이번에 내부 고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ESG 경영하시라고. 이게 건전한 경영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 단순히 무슨 오일 무슨 녹는 종이,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종이는 다 녹아요. 그거를 무슨
무슨 말장난, 차라리 앨범을 덜 찍게 만들어야지. 왜 이런 말장난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해지려면 이게 약간 그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오너십이 있어야 돼요. 내 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확실한 그 로드맵이 있으면 사실상 더 그 균형을 오너가 더 맞춰야 돼. 그러니까 카피가 나올 수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카피가 나오잖아. 근데 오너가 지적해야 돼. 야, 너 이 예전에 얘한테도 무례고 실례고 지금 얘한테도 안 좋아. 서로 제 살 깎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뉴진스 죽이려고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미 마음으로 살리려고 이의 제기한 거예요. 왜 우리 애들 죽이려고 그래. 이게 단순히 얘네가 따라했다가 아니야. 이전에 있던 우리 브랜딩이 기성화가 돼요. 우리의 유니크함이 기성화가 된다고. 왜 그걸 안에서 하냐고. 밖에서 해도 지금 열받아 뒤지겠는데. 그걸 자, 여기서 이제 미니지님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는데, ESG 경영을 하라. 그리고 거버넌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이브라는 회사의 방시혁 의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방시혁 의장이 지금 경영하는 방식이 뭐 독재 경영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경영 거버넌스를 잘못 짜고 있다는 건데요. 그 거버넌스라는 건 결국 의사결정 구조인데, 예를 들면 너무 세세하게 이 모든 경영적 결정에 각 산하 레이블의 결정에 개입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이 레이블 간의 독립성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좋은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 여러분들 ESG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것이 기업에 지속 가능하고 좋은 이 지구와 이 사회를 위해서 또 기업에도 좋은 경영이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거든요. 이 SG라는 건 이제 environment, S, social, G, governance 이야기인데, 이 environment는 환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친환경적 경영을 해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 환경 오염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S, social,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경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고 사람들을 안전 문제, 공장에 끼임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업 경영을 해라라는 거고, G, 거버넌스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친환경 경영은 하고 친인권 경영은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거버넌스, 즉 지배구조, 의사결정구조에 있어가지고는 상당히 왜곡된 구조를 우리나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국민적으로 정서가 기본적으로 어떤 권위주의에 도전하는 의식도 있긴 한데, 그냥 주어진, 그러니까 권력을 조금 가진 사람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퀘션을 하지 않는 좀 잘못된 습성도 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 경영도 그렇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기업의 대부분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지분 90%를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재용 씨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면 자기 회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내가 가진 지분은 아주 적으면서 그거에 알맞은 지분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서 그거 이상의 월권을 하는 행위가 심지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방시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버넌스 구조에서 또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멀티레이블 체제인데, 이것도 이제 제가 강의에서 좀 다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하이브와 멀티레이블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되게 좋은 전략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멀티레이블이라는 건 결국에 한 제작사에서 다양한 음악을 펴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독립된 회사를 자회사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사결정 네가 다 하고, 너가 노래 만들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홍보하고, 네 맘대로 해. 이기 때문에 사실 자본적인 거나 기본적인 경영 지원 같은 경우는 큰 지주회사에서 해주지만, 각 산하 레이블에서 독립성을 가지면서 아티스트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마케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되게 좋은 사례로 봤고, 방시혁님이 경영을 아주 잘한다고 봤는데, 지금 미니전님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사실 이름만 멀티레이블이지 독립성이 좀 보장된 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 뉘앙스가 느껴져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이제 이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이제 하이브에 대해서도 큰 경영적 변화나 혹은 투자자들의 판단, 혹은 엔터테인먼트의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하이브는 대표적으로 멀티레이블 체제로 성공한 그런 엔터테인먼트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투자자들에게서도. 예를 들면 YG나 혹은 S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한 사람의 경영자에 의해서 너무 좌지우지 되고 제작의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 노래가 다 똑같아요, 느낌이.
근데 뭐 이 하이브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규모적인 측면에서 여기는 YG보다 훨씬 큰 회사구나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JYP도 멀티 레이블로 바꿨죠. 이게 성공적이니까. 그런데 근데 지금 어두워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멀티 레이블에서 정말 이상적인 구조에서 방시영님이 간섭하지 않아서 일어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방해했는데도 성공한 거라고 이 미니전님의 얘기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하이브의 이 멀티 레이블 체제는 그냥 유명무실하다,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이브에서 다양한 음악은 나오기 어렵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투자자들의 판단도 달라질 것이고요. 하이브 회사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판단도 달라질 거겠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미니진님이라는 크리에이터, 미니진님이라는 브랜딩 이 마케터 혹은 뭐 이런 경영자의 탁월한 점이 이제 뭐였냐면은 이 레이블의 컨텐츠를 만들어감에 있어가지고 되게 독특하고 아주 독보적인 감각을 사실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재능 혹은 자신의 뭐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하이브 아티스트가 아닌 어두워에서 나온 이 뉴진스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 생각해 보실래요? 기존과 완전 달랐죠? 그리고 음악 생각해 보실래요? 기존 음악과 완전 달랐죠? 왜 그랬을까요? 이 뮤직비디오는 돌고래 유괴단이라는 이 그 광고 감독과 협력을 하면서 만들었고요. 이 음악은 250이라는 한국 대중음악상을 수상한 걸출한 프로듀서, 뽕짝 음악을 만들던 뽕짝 앨범을 만든 이 사람과 협력을 했어요. 그 뒤에는 이제 바나 레이블, 김기현 대표가 있는 SM 시절에 같이 일했던 김기현 대표가 독립해서 만든 이제 바나라는 레이블이 있고, 그 바나 레이블의 아티스트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뉴진스가 이렇게 되게 사람들 그냥 한 원 오브 댐이 아니라 완전히 독특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든 독보적인 아티스트가 된 이유에는 사실은 이거는 방시영님의 공이나 뉴진스의 뛰어남이 아니라 미니진님의 뛰어남은 맞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멀티 레이블 체제 하에서 이 미니진님이 어두워에서만 제공했던 이 뮤직비디오, 독특한 뮤직비디오, 독특한 음악들, 이 새로운 장르라고도 볼 수 있는 이거를 만들어냈는데, 그럼 그것이 앞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 예를 들면 뉴진스에서 앞으로 그럼 이런 뮤직비디오도 안 나오고 이런 250님이 만든 음악도 안 나오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예상하기 어렵거든요. 또 같이 인기를 계속 끌 거라고. 결국에는 미니진님의 이런 컨텐츠 기획력이나 이 네트워크 혹은 재능이, 감각이 결국에는 이 뉴진스의 성공에, 제가 볼 때는 아이덴티티 측면, 그러니까 뭐 몇 퍼센트를 기여했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뉴진스라는 아티스트 자체가 미니진님의 기획 아티스트인 게 맞아요. 근데 미니진님하고 뉴진스를 갈라놓는 결정은 하이브는 절대 할 수 없을 겁니다. 가지로 그러면은 어느 때는 순간 진지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가벼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게 기분이 들쑥날쑥 이런 거지. 무슨 계속 막 나가야 되겠다 막. 제가 어느 때는 무슨 이거 못 나가 우리 어차피 그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냥 나 하이브에 있어도 돼요. 우리 다 얘기했어. 나 하이브에 있어도 돼. 근데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면 돼. 이거지. 저는 지금 상황도 모르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다 얘기했으니까 하이브 경영진이 또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그래서 나가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나가야지 뭐 어쩔 수 없죠. 네. 세계로 이동진인데요. 약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아까 계속 뉴진스 얘기하시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대승적 차원이 만약에 기업 의장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받아들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해야죠. 왜 뉴진스를 생각하면 해야죠. 의장님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저를 공격 안 해갖고 저한테 처음에 대화 제안을 했었으면 당연히 했겠죠. 자, 여기서도 나오죠. 계속 미니진님은 나는 뉴진스를 감사드리고요. 위한 오늘 저희가 급하게 간담회 중에 하게 돼가지고 장소도 좀 편치 않으셨고 하셨는데 긴 시간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역시 오늘 여기서도 이제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2시간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결국 사람들이 받는 인상은 미니진 나쁜 사람 아니었네. 그리고 이 사람 자기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뉴진스를 위하는 거였네. 근데 왜 그러면은 도대체 방시혁은 왜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는 거로 이제 공이 걸로 넘어갔는데, 제가 볼 때 방시혁님이나 하이브가 제대로 대응할 확률은 매우 낮다. 왜냐? 거기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석할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 중심으로 생각할 사람 거의 없고, 아마 거기서 지금 의사결정권을 가지거나 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람은 대부분 변호사일 거예요.
막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랑 내가 무슨 협상을 해야 되지? 어떤 옵션이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냥 하이브의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씨발 그냥 나가자 빨리 이렇게 되는 거고, 좀 괜찮을 때는 좀 생각해볼까, 이런 방법은 어때?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거지. 미니즈님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는 거는 카톡으로 우리끼리 나눈 우리 그런 대화 모두 감정적이잖아요. 평소 생각할 때는. 근데 그 감정을 여과 없이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이분들은 저랑 계속 사이가 좋진 않았으니까. 아까 내용 보셨잖아요. 계속 이견이 있었고 막 이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이브 입장에서는 진짜 미니진이 나가고 싶었나 보다. 저렇게 막 피피티피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멍청하지 않거든요. 절대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내가 왜 그런 선례가 있는데 왜 이걸 왜 만들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었을 때 박지원님이나 방시영님이 저한테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왜 가출하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한번 말이라도 해줬으면은 제가 이랬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니까 내부 고발이라는 되게 센 카드를 던진 거고. 이런 일인 거지. 아직도 거기에 연연해 있으면 우리 VP 카톡도 또 캡처하면 또 그런 문제일 거잖아. 또 계속 영원히.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자기는 뉴진스가 잘 되기를 바랄 뿐이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내가 뭐 경영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뒤에서 지금 이제 방금 이야기한 거는 왜 이렇게 다 편집해가지고 뭐 보도를 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숙미. 예, 이숙미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런 것들 주로 하는 변호사예요. 그 하이브에서 임시주주총 열어라라고 이제 레터가 날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처음에 기사 보고 놀랐던 게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근데 하이브가 80% 지분권자인데 어떻게? 불가능하고 상상조차도 20% 지분권자로서는 그러니까 18%죠. 이거는 아예 시도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 거를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메모 막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혼 그런 걸 이제 비유를 했는데 사실 잘 살아보려고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할 때 갈라서 나갈 거야. 이런 것이 과연 어떤 예비나 모의나 이런 게 될 수 있을까? 거의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약간 그런 정도로 아까 그 메모장도 어떻게 남편을 잘 협박해가지고 잘 살게 만들어보지? 이런 약간의 그 정도 아주 시초의 그것도 다른 사람 생각. 이거 민 대표님의 생각도 전혀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제 성격 지금 좀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좀 이렇게 사실 지금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거는 내가 100분 양보해가지고 저 하이브의 말이 맞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온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막 화나가지고 한 얘기를 증거로 써가지고 그게 뭐 어떤 모의를 했다느니로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를 좀 친절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대화가 좀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시고 그것만 탁탁탁탁 봤으니까 오해할 수도 있다 싶어요. 근데 제가 하이브에 묻고 싶은 건 왜 이런 오해를 주도하냐고요. 저 불러서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그러니까 제가 내부 고발 안 했으면 이거 안 했을 것 같거든요. 내부 고발 레터를 계속 내가 보내면서 이거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너 좀 짜져. 얘 말 안 듣네. 얘 안 되겠네. 지금 저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좀 불러다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지. 아니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인데 아니 저기 불러오라니까요. 제 투자자 누구랑 어떤 모의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 앞에 그냥 데리고 오라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또 다른 프레임이 나오는데요. 미니즈님이 이야기하는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나왔죠. 이제 내부 고발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방시영님의 경영에 그리고 하이브의 경영에 문제가 있고 자꾸 이 뉴진스의 성공에 방해가 되는 식으로 경영을 하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내부 고발을 했다. 근데 그 내부 고발의 내용은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대략 이해가 돼요. 대략 뭐겠어요? 박지원이라는 최고 경영자의 비리나 배임 문제겠죠.
뭐 회사 돈을 맘대로 쓴다든지 횡령한다든지 뭐 그런 도덕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보나마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 한 경영자나 한 사람의 인생이 거의 종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나는 외부로 발설하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우리 내부에서 같은 회사 아니야.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해결하자라고 내부 고발을 했는데 갑자기 그거 한 이후에 갑자기 나를 외부의 마녀로 만들면서 이 프레임을 씌우더라. 라고 한 게 이제 미니지님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내부 고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내부 고발자 프레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이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미니지님이라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부 고발할 정도로 비리가 있구나, 이 회사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이제 직장인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니지님은 나는 경영이나 돈에 욕심이 없고 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 개인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할 뿐이지 난 욕심이 없어. 근데 왜 자꾸 나를 몰아가고 왜 괴롭히는 거야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직장인 프레임이라고 했을 때 뭐 이분이 뭐 자신의 뭐 직함이 당연히 대표이고 그 직장인은 아니지만 하이브라는 거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화에서 하층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돼요. 일단 나는 이런 이야기가 나는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할 뿐인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공감이 되게 되는데 그런 프레임도 결국에 잘 이분이 가져온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분들과 인사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미니지님은 거의 마녀였고 뭐 대역 죄인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미니지님을 좀 지원해주는 댓글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이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니님의 그 2시간 이상 걸린 그리고 실시간 접속자가 8만 명 이상 됐던 그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뭐 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따로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Q&A 좀 더 진실한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이분의 평소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Q&A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네, 여기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반복 영상이어가지고 영상은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이야기했었던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자 해요. 근데 일단 제가 이런 방식으로 좀 정리가 안 되지만은 좀 그냥 영상을 보면서 한 게 다룰 내용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 미니지님이 말하는 방식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 자체에 훌륭함, 뛰어남이 있어가지고 이거 자체를 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에 있어가지고는 첫 번째 측면에서는 우선은 그 사람들이, 이 팬들이 혹은 국민들이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어디를 지지할 것인지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미니지님을 통해서 좀 잘 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과연 뭔가요를 얘기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분쟁, 누가 싸우고 어떤 사고가 나고 이래서 막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요? 첫 번째로는 투명성. 그래서 투명하게 진짜 다 까발리면서 나왔다는 점, 그리고 이 복장, 화장, 그리고 말하는 모든 투들 이런 것들이 작정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 것, 그리고 이거와 반해서 지금 하이브나 방시혁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투명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투명성 부분에서 미니진님이 이겼다. 두 번째, 이제 진정성 동기 측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화심리학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진화적인 동기인데 생물로서의 동기죠. 그러면 미니진님은 결국에는 나는 돈을 원하지 않고 나는 회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경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뉴진스를 잘 키우고 잘 도와주고 싶은 동기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하이브나 방시영님이 자신들의 동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설명하진 않았지만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가 이제 되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미니진님이 나는 진정성 있는 동기가 있다. 나는 돈이 목적인 여자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감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경영할 때 특히 이제 뭐 주변의 법률가들의 자문으로 인해 가지고 최고 경영자들이나 뭐 회장들이 이 커뮤니케이션을 감정적이게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뭐 기업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되게 절제된 언어로 하는데 그런 감정이 배제된 커뮤니케이션은 연구적으로 봤을 때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니진님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했죠. 한 여성의 한풀이에 가깝게 눈물도 보이고 그리고 답답하니까 욕설도 섞어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성적인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그럼 네가 지는 거야 라고, 눈물 보이면 네가 지는 거야, 억울하면 네가 지는 거야, 화내면 네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이 틀렸습니다. 화내고 감정적일수록 당신은 설득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왜냐? 여기서도 역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는데 이 미니진님이 말하는 감정, 미니진님의 감정은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말할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저렇게 말할까 라는 거를 공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감정적 커뮤니케이션이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펜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제 이 프레임, 이 지금 논쟁이 있어서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레임이 지금 완전 바뀌었어요. 지금 이 미니진님의 경영권, 지금 기자회견 전에는 프레임이 짜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짜여 있었을까요? 경영권을 뺏어가려는 나쁜 여자 대 정당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기업이라는 다소 어려운 그런 프레임이 짜여 있는데 지금 완전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뉴진스를 위하는 미니진데 돈을 위하고 뉴진스를 위하지 않는 하이브 혹은 방시혁, 이렇게 완전히 프레임이 다시 짜였고, 프레임이 이렇게 짜인 이상 팬들은 미니진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이게 그냥 일방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미니진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뉴진스 멤버들이 미니진님과 입장을 함께하고 있고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런 근거 하에서 이 프레임이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진행은 보나마나 미니진님의 승리라고 감히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비즈니스 경영 측면에서는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거버넌스, ESG 이야기가 나왔고, 멀티레이블 체제라는 한국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혁신적인 경영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에, 미니진님의 이야기에 따르면 방시영님이나 하이브는 ESG 경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아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 멀티레이블이라는 독립된 창작 아티스트들의 창작 세계를 보장해주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이거를 지원해주기는커녕 방해해주는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니진님은 이럴 거면은 멀티레이블 하지 마.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멀티레이블 하면서 뭐 다양성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버넌스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할수록 다양한 문화들이 그리고 좀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데, 미니진님 말대로 이게 하이브의 내부 분위기가 이렇다면은 저는 경영적으로 하이브가 오래 갈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투자를 이 기업에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질 않아요. 지금까지 성장은 물론 잘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버넌스 부분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가 더 클 수는 없겠다. BTS 이후에 아티스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는 없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프레임이죠. 이제 좀 더 중요한 정보들이 나왔어요. 내가 내부 고발을 했다. 그리고 나는 직장의 문제,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부 구성원인데 이거를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한다라는 모든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또 사실에 기반해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미니진님의 이 주장이 상당히 공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댓글 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공감할 만한 내용이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도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가 이제 언론 보도만 접하고 미니즈님이 좀 아쉽지만은 이게 뭐 경영적인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독특함에 대한 자기 세계를 견제하려고 하다가 이제 좀 욕심을 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또 동시에 하이브와 방시혁님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거는 저의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 너무 경영 잘한다, 멀티레이블 너무 잘하는 선택이고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부로 그 생각 완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방시혁님이랑 하이브는 앞으로 잘 되기가 어렵겠다. 특히 방시혁님에게는 여러 가지 폭로가 심지어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경영자들이나 구조 자체 내부에서 좀 거버넌스 구조도 문제가 있고, 방시혁님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거버넌스 구조. 왜냐면 하이브의 소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하이브는 방시혁의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주주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이브의 주식을 사면 여러분도 주인이에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물론 퍼센티지가 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방시혁님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경영 능력에 대한 챌린지를 받은 거고, 이거는 뭐 국내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읽힐 겁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는 앞으로 BTS만큼의 그건 하지 못하고 심지어 쇠퇴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기로에 있다라고까지 저는 그렇게 읽혀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일 중요한 지점은 저는 이 미니즈님이 이야기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는 이거다. 나는 내가 미친 사람으로 기억돼도 좋으니까 나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이 이야기 하니까 나는 지금 내 이미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망해도 좋은데 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난 너무 속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한국 엔터테인먼트 이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 이 소녀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춘을 바쳐서, 그리고 온 가족이 희생해 가면서 아이돌 그리고 예술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구조에서 누군가 피해를 보고 누군가 착취를 당하고 이 돈을 벌라는 사람들이 이제 파리 때처럼 몰려들면서 이 아티스트, 그러니까 팬들이 사랑하는 그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되기를 원하는 아이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누가 누구를 따라하고 이런 문제가 작아 보이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생태계 자체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산업 체제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들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이걸 되게 유심하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와 피프티 안성일 PD 사태가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한번 되게 큰 이슈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아티스트 빼가기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불러일으켜졌는데, 오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위 영향력 있는 프로듀서가 아티스트들에게 뭐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아티스트의 창의성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억누르려는 제작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경종이 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고요. 이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례로 인해서 유추해 볼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제 영상, 그 BTS와 하이브에 대해서 방시혁 의장이 너무 경영을 잘했다라고 제가 올린 영상에 BTS 팬들이 이미 저에게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근거 있어 보여가지고 제가 심지어 댓글로 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통화할 수 있냐고.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좀 배우고 싶다. 그분들의 요지는 방시혁 님이 BTS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 이 예술가들의 창의성에 대해서 좀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게 뭐 팩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렇게 볼 소지가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게 맞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미니즈님은 방시혁님의 경영 방식이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냥 대국민에게 대놓고 어떻게 보면은 아예 폭로를 해버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YG에서 계약이 끝나고 이제 개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제니님이 요즘에 보이는 행보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개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제니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할까요? 아니죠. 평소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에 대해서 억압받아 왔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YG를 벗어나서 헐헐 날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이랬잖아요. 뭐 YG다, 박진영이다, 뭐 이수만이다, SM, YG, JYP 그리고 하이브까지 계속해서 어떤 천재적인 혹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이끄는 수장이 있고 그 수장에 의해서 사육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BTS까지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과연 이 체제가 계속 갈까? 그리고 이런 독특한 한국의 그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영향력이 지나치게 큰 한 명의 프로듀서 중심으로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가 물론 아티스트 한 명을 잘 키워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거대한 엔터테인먼트 사로 성장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시영님이 BTS는 잘 키웠겠지만 그 이후 아티스트들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YG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새로 등장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 미니진님처럼 뭐 250이라는 프로듀서와 함께 협력하면서 전혀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야 대중들에게 새로운 장르가 접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신만의 세계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한계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한계가 있고 내가 매번 새로운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율성을 줘야 되고 그게 결국에 멀티레이블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어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업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고 영향력 있는 PD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하고 경영도 좀 이렇게 거버넌스 구조도 없고 이런 것이 정말 엉망이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가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더 큰 이야기로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기자회견이 아주 의미가 있었고 아주 재밌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 좀 영어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니지님의 그 기자회견을 보고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댓글 보면은 이제 한국의 댓글과 영어 댓글인데 영어 댓글은 대부분이 이제 그 지금 현재 PR로 그러니까 하이브를 통해 가지고 PR로 나간 내용에 따라서 미니진을 욕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마 제대로 이거를 뭐 번역해 가지고 해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제가 요약해서라도 영어로라도 좀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그게 뭐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외국 학생들 대상으로 50-50 사태에 대해서도 뭐 말해주면서 어떤 마케팅적인 시사점이나 이런 것들을 뽑아내듯이 행동과학적 시사점들을 뽑아내듯이 제가 연구자로서 또 교육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거를 좀 간단하게 작업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